네, 오늘부터 1강이죠? 네, 진도 나갈게요. 목차, 자료형과 변수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 그 다음에 조건문, 그 다음에 한 문제 정도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맨 처음에 자료형과 변수. 먼저 자료형이란 무엇이냐면, 프로그램 상에서 어떤 자료의 종류를 뜻해요. 이제 C 언어에서는 정수, 실수, 문자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고요. 정수에는 이제 인티저라고 해서 이제 32비트짜리가 존재합니다. 얘는 표현 범위는 오른쪽과 같고요. 그 다음에 롱롱인트, 얘는 이제 64비트입니다. 그래서 표현 범위는 이와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32비트인데 31승, 63비트인데 63승까지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32비트라고 하지만 이제 맨 앞에 부호를 결정하기 위한 비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31개의 비트로만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31승, 뭐 63승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형. 실수는 플롯하고 더블이 존재해요. 플롯은 32비트짜리고 더블은 64비트짜리예요. 표현 범위는 오른쪽과 같은데 PS를 하실 때 개인적으로 플롯보다 더블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플롯은 쓰지 마세요. 그냥 쉽게. 왜냐하면 컴퓨터가 소수를 저희가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서 123.1 이런 걸 123.1이라고 저장을 안 해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1.231 곱하기 10의 제곱이라고 저장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231과 이제 10의 제곱인 2만 딱 두 개만 저장을 합니다. 사용을 하실 때 더블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소수점부터 이제 자릿수가 길어지게 되면 잘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블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블이 표현 범위가 더 넓어요. 그 다음에 문자. 문자는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하나. 얘는 보시면 이제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를 각각의 문자로 다 대응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출력을 할 때 그 대응표에 맞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얘는 정수형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수의 선언. 변수의 선언은 맨 앞에 이제 자료형을 씁니다. 자료형이라 하면 인티저, 롱롱인트, 플롯 이런 게 되겠죠. 이걸 맨 앞에 쓰고 변수 이름을 씁니다. 이때 변수 이름을 쓸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런 인트, 롱롱인트 같은 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초기 값을 넣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뭐 변수의 이름 1, 뭐 예를 들어서 int a는 a equal 3 이런 식으로 선언이 가능합니다. 초기화를 하면서 하나만 말고 여러 개를 동시에 선언하고 싶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면 되겠죠. 쉼표를 기준으로 마지막에 그리고 세미콜론 달아주시고 자 그래서 예시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int value i는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i의 1이 초기화가 되겠죠. 다음에 롱롱var l은 123.123ll 123ll은 무엇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숫자를 선언을 하면 인트로 선언이 돼요. 이 숫자는 인트예요. 이 1이 이 숫자는 1인데 얘를 롱롱 값이 되는 크기에다가 그냥 숫자로 선언을 해버리면 인트이기 때문에 숫자가 터져요.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된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맨 뒤에 이런 식으로 LL을 붙여주시면 얘는 롱롱 타입이구나 하고 롱롱으로 컴파일을 해서 표현 오류가 안 납니다. 웬만하면 이런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플롯은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뭐시기점 뭐라고 표현하는 순간 더블형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 이제 이런 식으로 F를 달아줘서 얘는 플롯형 상수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1.3이 플롯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2.3은 그럼 더블이겠죠. 네, 그래서 선언이 되고 캐릭터는 이런 식으로 작은 따옴표 사이에 원하는 문자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두 개를 넣으면 안 돼요. 하나만 넣어야 돼요. 하나만 넣고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여기에 얘에 대응하는 숫자로 저장을 해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입출력에서 출력 부분 기본 형태는 이제 이런 형태와 같아요. printf를 쓰고 괄호를 열고 큰 따옴표 사이에
포맷 형태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들 n개를 넣어주고, 이제 n은 이제 0일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서식 문자, 이제 얘는 포맷에 관하여 이제 써놓은 건데, 일단 %d는 기본적으로 인트 값을 출력하기 위한 서식 문자고요. %lld는 롱롱 인트 값을 출력하기 위한 서식 문자예요. %u는 unsigned int인데, 이 친구는 뭐냐면 부호가 없어요. 앞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각각의 숫자들이 부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이제 32승 이렇게. 근데 unsigned int 같은 경우는 부호 비트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호 비트를 안 쓴다는 의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32개를 모두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2의 32승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표현 범위가 양수 쪽으로 2배가 듭니다. 그 다음에 %f랑 %lf 같은 경우는 그냥 실수값 출력이에요. 얘는 그걸 해주는 리터럴인데, 얘 같은 경우는 출력을 할 때 %f던 lf건 상관없는 게, 이게 자동으로 더블형으로 바뀌어서 들어가요. 플롯을 넣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캐릭터 값을 출력하기 위함이에요. 얘는 이제 출력을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숫자로 출력이 안 되고, 아까 이런 것처럼 마이너스 형태, 이런 안에 있는 문자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는 대충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때 역슬래시에는 여기까지 출력을 하고 이제 새로운 줄에 출력을 했다는 소리예요. 출력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마이너스 10을 출력하고 새로운 줄에다가 이 숫자를 출력을 하고 다시 역슬래시n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 파트,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입력도 넣고 그러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입력이 중요합니다. 얘는 스캔f를 사용하고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바뀐 게 뭔지 보이시나요? 스캔f 맨 앞글자 빼고 이 부분이 달라졌죠?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일까요? 보면은 나머지도 다 이런 식으로 이 문자가 붙어 있는데, 얘는 주소를 뜻해요. 이 변수에 주소를 나타내요. 얘를 달아주면. 이게 어떤 의미냐? 저희가 대입을 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i는 1 이런 표현이 있죠. 얘가 이 i라는 그 이름에다가 1을 대입하는 게 아니고 i는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주소는 따로 있어요. 메모리 안에. 근데 대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알아서 해주지만, 저희가 입력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앞에 무조건 달아주셔야 돼요. 달아주셔야 그 주소 안에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식을 보면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폼 출력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인데, 이거는 당연하겠지만 arg1은 맨 앞에 있는 서식 문자로 들어가고 arg2는 두 번째 서식 문자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scanf도 비슷하게 이 i는 맨 앞에 %d에 해당되고요. 이 j는 두 번째 %d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뭐 입출력할 때 딱히 실수가 없으실 거예요. 조건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건문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들어갈게요. 얘는 이제 좀 많이 쓰는 조건들인데, 일단은 이 표를 어지간하면 외우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종류는 이제 이렇게 있죠. 얘네들은 이제 이 표시는 value 1이 작으면 참이 나옵니다. 이제 뭐 value 1이 1이고 value 2가 2면 참이 되겠죠. 이 표시는 얘 반대 표시인데 value 1이 크면 참이 돼요. value 1이 참이란 소리는 이제 뭐 value 1이 2고 value 2가 1이라는 상태겠죠. 얘는 value 1이 작거나 같으면 참이에요. 그러니까 value 1이 2고 value 2도 2여도 상관이 없단 소리죠. 얘는 그것의 반대고요. 넣는 표시, 이제 등호 하나는 대입의 표시고요.
등호 두 개가 이제 비교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하실 땐 등호 두 개를 무조건 달아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르다는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요. 느낌표 등호.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르면 참이 돼요. end 얘는 컨디션 1, 컨디션 2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된 상태들을 의미해요. 얘네도 또 포함이고 컨디션 1과 컨디션 2가 둘 다 참일 때만 참이에요. 그 맨 다 거짓이고 그 다음에 이 바 두 개 이제 저희가 칠 때는 Shift 역슬래시 이거를 해주시면 되고 한글 키보드는 원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컨디션 1과 컨디션 2가 있고 얘네 둘 중에 하나만 참으면 참,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신 게 연산을 우선순위가 있는데 일단 얘네들이 가장 먼저고요. 이 비교 연산자들이. 그 다음에 이 컨디션에서는 얘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1 또는 2 그리고 3 이렇게 돼 있으면 2와 3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이랑 해요. OR 연산을. 그 다음에 형태. 이제 if문에 들어가겠죠? if문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 돼요. 컨디션은 위에서 설명했던 조건이 되고요. 이제 맨 처음에 코드 1이 실행이 됩니다. 컨디션이 참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요. 코드 1, 코드 2, 코드 3가 실행이 돼요. 컨디션이 거짓이 됐어요. 그러면 코드 1과 코드 3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else 구문. 얘는 사실 if랑 else만 있다면 굳이 상관이 없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나중에 함수나 반복문을 할 때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은 이 if에서 else 파트는 이렇습니다. 일단 형태는 if를 하고 컨디션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코드를 넣고 그 다음에 if 바로 뒤에 else를 줍니다. else를 쓰면서 코드 3를 적고 코드 4를 적고 이렇게 되면 컨디션이 참이면 코드 1, 코드 2, 코드 4가 실행되고 아니면 코드 1, 코드 3, 코드 4가 실행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else if의 형태 예를 들어 조건을 여러 개 나열하고 싶어요. 이걸로는 부족한 거죠. 코드 짜는 게 else if라고 있는데 얘는 이제 컨디션이 아닐 때 얘를 다른 걸 실행하고 이 형태는 다음과 같고요. 얘 기능은 무엇이냐 오른쪽과 같습니다. 컨디션 1이 참이면 코드 1, 코드 2, 코드 6이 실행이 돼요. 근데 아니에요. 컨디션 2가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거짓이고 얘가 참이란 소리겠죠? 그러면 코드 1, 코드 3, 코드 6가 실행이 돼요. 근데 얘도 아니야. 컨디션 1도 아니고 컨디션 2도 아니고 컨디션 3가 참이었어요. 그러면 코드 1이 실행되고 코드 4가 실행되고 코드 6가 실행되겠죠? 그 다음에 다 아니에요. 이 조건이 다 거짓이에요. 그러면은 코드 1, 코드 5, 코드 6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해 가셨나요? 모르시면 개인톡으로 질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 조건은 이걸로 끝입니다. 스위치 케이스인데 얘는 형태는 다음과 같고요. 이 A에 변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변수만 들어갈 수 있고 얘는 기본적으로 실수 형태를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수 리터럴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int, 롱롱 int, 캐릭터까지 앞에서 캐릭터가 문자가 아니고 숫자로 저장된다 했잖아요. 캐릭터까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가 1인 경우로 보여주면 A가 1인 경우에 코드 1, 2, 3가 실행이 돼요. A가 2면 2, 3가 실행되고 모두 아니면 디폴트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거라서 코드 3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조건문이 더 좋은 것 같죠? 나는 코드 A가 1인 경우 코드 1만 실행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브레이크를 활용합니다. 브레이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행 결과가 A가 1인 경우에는 1만 실행 여기만 실행하고요 나가요 밑으로. 그 다음에 코드 케이스가 2인 경우 그러니까 A가 2면 코드 2만 실행이 될 거고 나가요. 그 다음에 모두 아니에요. 그러면 디폴트를 수행하고 나가요. 근데 여기 딱히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조건문이었고요. 문제풀이 관련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연도가 주어졌고 이게 윤년이면 y 아니면 n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연도에 보면 자연수이며 1억을 넘지 않는다. 이 말을 보고 이제 저희는 자료형을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아, 입력을 받을 때 인트를 써야겠구나. 그 다음에 윤년이란 연도가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닐 때, 아니면 400의 배수일 때이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스스로 한번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생각해 보셨죠? 맨 처음에 연도를 y라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조건이 앞에 두 개 있었죠. 1번 조건, 2번 조건. 그래서 1번 조건을 먼저 이제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y가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는 아니란 소리잖아요. 배수인 걸 어떻게 체크할까요? 배수인 건 나머지로 처리하면 되겠죠. 어떤 수로 나눴는데, 그러니까 a를 b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래요. 그럼 a는 b의 배수라는 의미죠. 그걸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y를 4로 나눴더니 0이 남았고 y를 100으로 나눴더니 0이 아니에요. 나머지가 뭔가 있다는 소리죠. 이 식과 y가 400의 배수래요. 위에 게 아니면 이거라고 했잖아요. y가 400의 배수다. 얘는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이를 합치면 됩니다. 코드는 이와 같겠죠. 맨 처음에 y를 인티저로 하고 입력을 받고 y가 4의 배수다. 근데 100의 배수는 아니다. y를 출력을 해요. 근데 이게 아니야. y가 400의 배수였어. 그럼 y를 출력을 해요. 근데 이거 다 아니래요. 그러면 n을 출력하면 되겠죠. 근데 잘 보면 조금 더 간략하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이 LGF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죠. AND가 먼저라고. AND를 먼저 해요. 이거 혹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y가 4의 배수이고 y가 100의 배수가 아니거나 y가 400의 배수면 y가 출력이 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오늘은 입출력이고 조건문이라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복잡하지 않아서 아마 다들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저는 모르겠다 하면은 개인톡을 주시거나 준섭 씨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1강 스터디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